안녕하세요. 6월 15일 오후 8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큰 타임 프레임으로 볼게요. 큰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저번 영상 관점은, 이거였어요, 이거. 저번 영상 관점은, 그냥 크게 보면, 뭐 이런 관점이었죠. 이제 이게 3중, 이런 조정으로 봤잖아요. 3중 조합으로, W, X, 이제, 요렇게. 이제 W, X, Y, X, 뭐 Z, 뭐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Z, 뭐 이걸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이 뭐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죠, 이게 여기에서 A, B, C, D, E 뭐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빼는 그죠? 요런 느낌 봤는데 뭐 어디서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죠. 왜냐면은 뭐 큰 틀에서의 오차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의 어느 정도 오차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D파가 이제 아까 이제 더 뺐잖아요. 그죠? 이 관점이라 그러면 D파가 여기 이제 A, B파보다 더 떨어지는 이 무제한 삼각형에서 이렇게 뭐 이제 A, B, C, D, E 뭐 이게 아니고 A, B, C, D파가 이렇게 거짓으로 올라오고 또 E파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의 무제한 삼각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가 거짓 돌파, D 페이크 아웃, 그리고 E도 이 A파 입구 크기만큼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의 무제한 삼각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뭐 이게 특이한 삼각형인데 무제한은 이런 느낌도 솔직하게 예상은 하고 있었다. 다만 제가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제 관점이 맞았다 틀렸다를 논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제 카운팅은 유효하지 않은 카운팅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전체를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A, B, C, D, 뭐 E 뭐 이렇게 나올 이런 어떤 느낌의 무제한 아닌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까지. 그러면 파동의 조합을 뭔가 잘못 묶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2시간 봉으로 볼게요. 2시간 봉으로 보면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요게 임펄스 A, B, C 요까지를 그냥 예를 들어서 요까지를 이렇게 W로 보고 요걸 X로 보고 Y가 요렇게 진행됐다. 다시 W, X, Y Y가 요렇게 진행됐다. 이 Y 파동이 A, B, C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C, D, E 요렇게 요런 삼각형의 형태를 로 나온 게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보냐면 이제 고점에서 어떤 횡보를 했기 때문에 삼각형은 이제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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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무빙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런 형태의 거래량이 크게 안 실리는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관점은 이거를 함단이 이거를 더 크게 이걸 이렇게 더 크게 삼각형의 관점을 본 것이고 지금은 요 정도 사이즈의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관점이 되려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삼각형으로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큼. 뭐 이렇게 삼각형 본다라는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코 크기만큼 분출해야겠죠, 그죠? 이코 크기만큼. 입구 크기만큼 분출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파가 이제 중요한 고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라고 봤을 때, 그죠? 여기라고 봤을 때, 거진은 한 90% 정도 되돌렸죠, 그죠? 삼각형의 분출은 뭐 75에서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형태의 1차 분출이 일어났죠, 그죠? 여기 1차 분출이 한 90% 정도 A파 크기에 그리고 다시 되돌렸죠. 그죠? 근데 이 되돌림이 중요하단 말이야. 되돌림이. 이 되돌림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무제한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보통 이 꼭지점을 되돌리지 않고, 이 꼭지점이 여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만나는 꼭지점이 여기잖아. 삼각형이 만나는 이 꼭지점이 여기인데, 이 꼭지점을 되돌리지 않는 선에서, 이 꼭지점으로 되돌리지 않는 선에서 되돌리지 않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추세가 한번 이렇게 밑으로 터지면 이 꼭지점으로 되돌리지 않고 다시 밑으로 추세 방향으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무제한 삼각형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요 부분을 하나의 삼각형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무제한 삼각형의 1차 분출이 이 가장 긴 내부 파동, 이 A 파동 길이에 한 90% 정도 분출을 해줬고, 추가적으로 되돌리는데 이런 형태로 ABC로 되돌리지만 결국에는 이 삼각형, 무제한 삼각형 꼭지점으로 이 위쪽으로, 이 꼭지점 위쪽으로 못 되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삼각형의 이런 형태의 분출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고점이, 저는 이제 여기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로 보면, 그러면 요게 이제 W X 뭐 Y 요렇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 Y파가, 이중조합의 마지막 Y파가 이런 형태의 이제 삼각형이 출현한 걸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뭐 요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카운팅을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임펄스나 어떤 조종 파동을 카운팅할 때,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저점이 나온 이후에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중요한 저점이 나온 이후에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이런 중요한 저점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 이 어떤 임펄스의 어떤 진행 파동의 어떤 형태를 잘 보십시오. 이 진행 파동 형태를 보면 상당히 샤프하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샤프한, 이게 전부 하나의 임펄스로 보이진 않고 조종 파동인데, 상당히 샤프하게 모든 파동들이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단 말, 그죠? 요런 형태로 뭔가 샤프하게 이렇게 떨어진 이제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파동이 어떤 첫 번째 중요한 저점 이후에 중요한 저점이 두 번 더 연달아 나왔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저점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더 중요한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임펄스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O 연장 터미널, 그러니까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 되는 거예요. 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 되냐면, 내가 카운팅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내가 그래, 이거는 그래 1, 2, 3, 4, 5일 것이야, 이렇게 카운팅을 했어. 근데 1파와 자세히 보면 4파가 겹치죠, 그죠? 1파와 4파가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로 겹친단 말이야. 겹치는 거 확인될 수 있죠, 그죠? 겹치고 떨어진 파동이 모두 조종 파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5파가 가장 긴 5연장 터미널이 아니고 리딩 다이고날을 이제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중요한 피보나치 규칙이 딱 요것만 보면 1파보다는 3파가 길어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됐고, 그러면 1, 3파와 5파의 피보나치 내부적인 관계의 규칙만 확인하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딱 보면은 1대1 딱 맞고 여기서 말 올렸잖아요, 그죠? 여기 1대1, 여기 1대1 부분, 1, 3파와 5파의 피보나치 관계가 1대1에서 맞고 말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5연장 터미널 임펄스는 안 돼요. 왜 터미널 임펄스가 안 되냐면, 이게 만약에 터미널 임펄스의 C파나 5파 자리였다 그러면, 이게 C나 이게 뭔가의 5파 자리였다 그러면 이 터미널을 다 되돌렸겠죠, 그죠? 이 전체를 다 되돌렸을 거란 말이야. 못 되돌렸잖아, 그죠? 못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끝에 C파나 5파의 어떤 터미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리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리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패턴의 형태가 1파가 가장 긴 리딩 다이고날과 5파가 가장 긴 리딩 다이고날이 번갈아 가면서 섞어서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5파가 가장 긴 expanding leading diagonal로 본다. 그죠? 그리고 조정도 이런 형태의 A, B, C 파동인데 이 C파의 고점이 여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물론 여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5파가 이제 미달된 형태의 어떤 이제 이런 임펄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저점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저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 위에 파동이 가장 긴 부분을 이제 고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파동의 출발점이 여기고 1파가 expanding leading 다이고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세요. 0.618 넘었죠, 그죠? 0.618 넘었잖아요. 0.618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임펄스에서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1파 대비 2파가 이렇게 피보나치 규칙상 되돌림이 0.618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이제 임펄스 가능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2파가 0.618, 1파의 되돌림에 0.618을 넘어서는 순간에서 만약에 컨펌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펄스 이렇게 연장되는 임펄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가능성밖에 없잖아요. 그죠? 임펄스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컨펌이 됐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임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3파 구간이란 말이야. 3파 구간. 이게 3파 구간인데 1파가 리딩 이후에 조정이 A, B, C 조정을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게 3파 구간인데 이 3파가 너무나 허접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1파 이후에 3파가 지금이 요런 형태의 1, 2인데 여기가 2파에서 끝났다 그러면 지금이 3파 구간이란 말이야. 3파 구간인데 3파가 너무나 허접하게 올렸다 뺐다 하면서 빠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 이해하고 있겠죠? 예,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형태의 3파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파가 나온 이후에 조정 2파가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설명드렸던 0.618 1파 되돌림에 0.618을 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3파 구간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임펄스 가능성밖에 없다 했잖아. 3파 구간인데 3파가 너무나 허접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파동의 등급을 뭔가 잘못 묶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 아니고 고점이 아니고 고점일 수도 있어요. 고점일 수 있지만 조정을 다르게 이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고점처럼 보이지만 2파 조정을 더 길게 이어나갔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형태. 이게 한 단위 더 큰 A, B, 요게 C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요런 형태 A, B, C 요것도 A, B, C 요렇게 그죠? A, B, C, A, B, C 그죠? 근데 이제 B파가 이 A파보다 상당히 이제 길죠. 1.13 맞음. 보통 이제 1.13 맞으면 이제 분류칙 플랫이라 해가지고 이 C파가 모두 다 되돌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C파가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미달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형태를 보여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라온 게 이 부분이 이제 임펄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네, 매우 빠르게 올라온 게 충격 파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요게 A, B, C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그럼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1파잖아.
1파인데 결국에는 조종은 어디서 끝났냐? 0.382를 살짝 넘는 부분에서 조종이 끝났죠. 그죠? 0.382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1파의 0.382 부분에서 조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가능성? 이게 이제 임펄스 가능성과 이제 지그재그 가능성이 모두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임펄스 가능성과 지그재그 가능성이 모두 살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요게 1파, 요까지 1파로 보고 있고 여기를 2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3파거나 아니면은 이게 C파일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3파거나 아니면은 C겠죠. 이 자리는 3파나 C밖에 나올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 고점이라고 본다면 여기를 2파의 종점이 여기로 본다 그러면 2파의 종점이 여기로 본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3파에 이게 만약 3파나 C파라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요런 형태 또 이거 5연장 이제 충격 파동이 보이죠. 그죠? 이제 요런 형태 대부분 이걸 보면 잘 봐봐 파동을 내가 아까 여기에서 파동 카운팅 할 때 어떻게 카운팅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파동 카운팅 할 때 어떻게 카운팅했어? 첫 번째 중요한 저점이 생기고 두 번째 중요한 저점이 생겼어. 근데 마지막 중요한 저점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이 기울기를 보시라고. 여기에 떨어지는 파동의 기울기를. 이 기울기를 보면 상당히 샤프하게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지는데 첫 번째 중요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두 번 더 이렇게 중요한 저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두 번에 걸쳐서 더 중요한 저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임펄스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도 보면 이 기울기 봐봐. 상당히 가파르죠. 그죠? 기울기가. 여기도 보면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샤프하잖아. 그러면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저점이 여기였죠. 그죠? 두 번째 중요한 저점은 여기였어.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저점이 나왔어. 근데 기울기를 봐봐. 전부 다 샤프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랑 똑같잖아. 여기랑. 그죠? 똑같단 말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5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을 이제 이때부터 또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5파가 이제 최소값을 어디까지 아까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줄일게요. 13파와 4파만 딱 찍어 놓고 보면 1대1은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터치를 해야 돼. 어디 1대1 자리니까 어디야 24,400불 자리 정도 보이네요. 그죠? 24,400불 여기 1파 아니지 다시 13파와 5파 아니 13파와 4파 찍었을 때 1대1 자리는 한 24,430불 정도 요 라인 얘는 요 라인 때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떤 5연장 이제 충격 파동이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5연장 충격 파동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최소값으로 13파와 4파의 최소값 피보나치 내부적인 관계에서 1대1 자리는 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1대1 자리는 와야 돼. 1대1 자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24,430불 라인 때까지는 떨어지겠죠.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더라도 결국에는 한 번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4,430불 여기는 당연히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더 내려올 수도 있죠. 이거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밑에까지. 그러니까 매물대 라인을 고려한다면 요런 레벨 때까지도 한번 올 수 있겠네요. 요런 레벨 때. 그죠? 여기 요런 자리. SR 플립이 일어난 자리 여기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겠죠. 23,000 한 번 뭐 800불 라인 때까지도 얘가 이제 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카운팅이 유효하다 그러면 자 1파가 5연장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 나왔어. 근데 C파에서도 또 익스펜딩 이제 5연장 터미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파동 교대의 법칙에 의하면
1파에서 1파나 A파에서 이런 형태로 O 연장 이런 리딩 다이고날이 뜨면 파동 교대의 법칙이 이제 임펄스 간에도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임펄스 간에서도 이런 형태로 이게 파동 교대의 법칙에 의해서 A파나 1파에서 O 연장 이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 뜬다면 이게 3파나 이게 C파에서는 이런 형태의 파동이 안 나오겠죠, 그죠? 이런 형태 파동이 똑같은 파동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뭔가 1파겠죠, 이게. 자, 여기서 이만큼 1파라 했잖아요. 그리고 2파가 여기라 했잖아, 그죠? 2파가 여기라 했죠, 그죠? 2파, 그죠? 그리고 0이 이건 이제 0, 2 추세선이 될 수 있고 0B 추세선이 될 수 있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또 요거 요렇게 뚫고 나왔다 해가지고 또 뭐 말도 안 되네 딴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예. 무튼 무튼 요렇게 나와서 이제 A, B, C거나 A, B, C거나 아니면은 이게 1, 2, 3, 4, 5 이래 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방금 전 한 얘기는 뭐냐면 A파에서 익스펜딩 리딩이 떴기 때문에 이 C파에서 이런 형태의 5연장 터미널이 똑같은 파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게 뭐야? 이게 뭔가의 시작 파동이라는 거야. 이거조차도. 그죠? 이거조차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조차도 뭔가의 시작 파동이라며. 그럼 뭐야? 요 정도 아까 전에 한 24,400불 정도가 최소 값이라 했죠. 그죠? 그럼 요런 형태. 그럼 결국엔 뭐죠? 이게 1파에 이게 2파에 이게 3이고 4고 5인데 뭐 이런 파동인데 이게 3파에 3의 1파라는 거예요. 3의 1파 요게 3-1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C파에 1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예. 요게 3의 1파이거나 아니면은 C파의 이 C펄스의 1파동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C파동의 1파일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ABC 파동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ABC 파동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요게 C가 많이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거든요. 이렇게 C가 이렇게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이 C 파동 내부에 1파라는 거예요. 이게 C의 1파, C의 1파라는 거죠. C의 1파. 이제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요런 이게 0이 추세가 됐든 0B 라인이 됐든, 그죠? 결국에는 요런 형태의 느낌으로 요런 형태의 요게 1파를 여기서 컨펌 해주고, 그죠?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요런 매물대에서는 분명 반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아까 제가 말한 24,400불 라인대에서 요 매물대 23,800불 여기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게 돼 있다. 왜 반등이 나오냐면 지금 RSI가 완전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4시간 봉도 그렇고 날봉 그리고 날봉은 아닌데 4시간 봉 이제 1시간 봉 이렇게 보면 거진 이제 과매도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과매도권에 왔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SR 플립이 일어난 자리 그리고 어떤 지지와 저항이 활발히 일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분명 한번 반등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A, B, B파를 요렇게 B파를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죠? 요런 형태 A, 뭐 B, 요렇게 C로 그죠? 요런 형태. 요렇게 A, B, C에 이제 B파가 복잡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C파가 이제 연장으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한 단위의 어떤 1, 2, 3, 4, 5가 완성이 되면 반등을 주더라도 죽으러 가는 거죠. 그죠? 네, 요런 형태.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 관점이 유효한 관점이 되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의 A, B, C의 C의 1파거나 아니면은 3의 1파더라도 1, 2, 1, 2더라도 이게 1, 2, 1, 2더라도 결국에는 3의 1파, 3의 2파더라도 결국에는 기존 라인의 이 큰 대추세선인 0, 2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 0, 2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쇼관점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요게 1, 2에 3의 1, 2, 3로 빠지거나 아니면 A, B, C파인데 이 C파에 C의 1, 2로 빠지더라도 그죠? 1, 2, 3으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이 0B 추세선 아니면은 0이 추세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숏이 유리한 상황으로 제가 제 카운팅이 맞다 그러면 숏이 상당히 유리한 관점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이 틀리려 그러면 이 0이나 0B 추세선이라고 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만 돌파를 해주면 끝이에요. 그죠?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등 이후에 또 한 번 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더 큰 상승을 부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더 크게 올랐다가 한 번 더 꽂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요 추세선을 못 뚫는 한 계속 숏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 요거 요 추세선을 잘 기억해 두시라. 요 추세선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이 파의 등급이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 정도 사이즈의 2파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C의 2파거나 3의 2파의 이런 어떤 파동의 어떤 조정의 사이즈는 당연히 이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큰 2파 조정보다 당연히 얘는 조정이 작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또 뭐 조정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나와. 이거는 카운팅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카운팅 틀린 거예요, 이거 뭔 얘기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네, 여기까지 방송 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도록 하고 그리고 뭐 저번에 뭐 여기 간다는 이 멍청이들 여기 간다며. 35K 여기 간다며 여기. 너는 박제다잉. 너 박제야. 35K 간다며. 너 35K 가 여기서 롱 쳤을 거 아니야. 여기서 롱 쳤겠지. 35K 간다는 새끼. 그지? 씨발로 막 청산 났겠네, 개새끼야. 수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욕해서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